2025년 6월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의 취임 초기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향후 5년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정책 행보를 중립적인 시선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부 시정연설과 추경 메시지와 구조.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었으며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물가 안정,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재난지원금 편성 등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이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보다는 세수 초과분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협치 신호인가?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주요 인사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이 자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초당적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국회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회동은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회동 직후 정치권에서 여전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치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부 국무회의 주재 국정의 중심에 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안 의결 외에도 주요 부처의 상반기 정책성과 점검 및 하반기 계획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행정, 각 부처의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인구 절벽 대응 등 중장기 아젠다에 대한 언급이 잇따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실행력을 강조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각 부처의 이행 속도와 정책 결과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4부 사회통합 행보 소록도 방문의 의미.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해온 곳으로 대통령의 공식 방문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센병 환우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치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평가하자면 해당 행보는 상징성과 메시지 전달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통합과 공감의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부 주요 국정 기조 민생 경제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시정연설부터 추경안, 국무회의 발언, 각종 회동까지 경제 문제 해결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공공기관 혁신 및 디지털 전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국정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야당과의 협력 여부, 예산 확보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6부 국정 지지율과 여론 동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기준 긍정평가가 5,255% 사이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겼습니다. 긍정평가 요인은 민생 우선 행보, 신속한 정책 대응, 소통 시도 등이 있으며 부정평가는 정치적 갈등 지속, 야당과의 불협화음, 일부 정책의 현실성 부족 등이 거론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석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지지율은 대통령 개인의 신뢰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향후 정책 성과와 국회 운영 능력에 따라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7부 향후 과제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회 협력 강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치와 입법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자주적이고 공개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경제회복과 재정균형. 추경을 비롯한 재정정책이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 갈등 해소. 노사 갈등, 지역 격차, 세대 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통합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편 등 민감한 아젠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달은 명확한 메시지, 적극적인 소통, 신속한 정책 발표 등으로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역할은 전 국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은 지켜보고 평가할 시점이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 결과는 오로지 정책의 성과와 국민과의 신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